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까? 신견 씨. 신견 씨? 벌써 3시간 동안이나 취조실이라고 불리는 이 어두운 곳에 갇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신견 씨, 힘드실 줄은 알지만 당신 친구가 죽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테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까? 커다란 덩치에 굵은 팔뚝을 가진 근육질의 사내가 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여전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쾅! 제길. 갑자기 그의 커다란 손바닥이 책상을 3개 내리쳤다. 난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그의 부리부리한 눈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의 뒤로 약간 마른 체형에 머리를 뒤로 묶어 넘긴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나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이며 내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주형, 완전히 맛이 갔어. 더 있어 봤자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난 그만 가볼래. 황 기자, 그래도 최초의 목격자야. 무슨 단서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단서는 얼어 죽을. 주형은 지금 인형한테 말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황 기자라고 불린 남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에게 질문을 하던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날 바라보더니 한숨과 함께 말했다. 무언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강력계 주민성 형사를 찾아주십시오. 너무 오래 시간을 잡아둔 것 같아 미안하군요. 이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가 취조실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밝은 빛이 들어오며 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망막이 그 빛에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눈에 너무도 반가운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 형. 3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의 입이 열렸다. 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묻는다. 기현아, 괜찮은 거니? 난 형의 부축을 받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 나 좀 집에 데려다 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친 몸. 이대로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싶다. 며칠 동안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잠이 들면 천규의 시뻘건 눈동자가 나를 짓누르고 깨어있을 땐 그의 끔찍한 음성이 나의 고막을 찢어놓았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 공포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것은 천규의 장례식이 오늘 있다는 통보였다.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 너무도 무겁다. 마음속을 파고드는 공포와는 또 다른 감정 하나. 내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그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의 죽음은 나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죄책감이 이제는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천규의 장례식장에 도착한 나는 그의 주검 앞에 오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슬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오히려 행복해 보인다. 그들은 단지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니까. 미칠 것 같은 공포감이나 죄책감 따위가 없는 오직 슬픔 그 자체만으로 울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부러웠다. 정말로.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의 눈에 천규의 사진이 보인다. 그 사진 위에 붙어있는 검정색 띠. 그것은 나에게 다시 한번 천규의 죽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애도를 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사진에 절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그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버렸다. 믿기지 않아. 청규가 정말로 죽었단 말인가? 정말로? 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그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가 죽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마음속에 공포감과 죄책감을 넘어선 호기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알고 싶었다. 그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그런 생각들 속에 빠져 멍하니 영안실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혜가 보였다. 검정색 정장을 한 그녀의 모습. 그리고 옷의 색깔만큼이나 어두운 그녀의 표정. 그녀는 평상시에도 검은색 옷을 즐겨 입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다르다. 지혜. 난 지금까지 그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규의 죽음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일 텐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하는 거지? 무슨 말로? 잠시 후 그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지혜가 고개를 내 쪽으로 돌렸을 때 난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가득하다. 한동안 나를 바라보기만 하던 그녀가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서클 선배들이 그녀의 주위로 몰려와 위로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지혜는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었다. 여전히 날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 주길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가는 대신 힘없이 돌아서서 아예 병원 밖으로 나와버렸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어떤 말로도 그녀의 아픔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나를 바라보던 슬픈 눈동자를 생각한다. 미안해. 난 할 말이 없어. 지금 너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생각나지 않아. 미안해. 정말로. 어떻게 내 방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과 마음으로 쓰러지듯 침대 위에 누웠다. 잠이 올 것 같지가 않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자고 있는 키티를 깨웠다. 지금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키티밖에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녀가 맑은 시작음을 내며
지혜의 환한 미소를 보여준다. 이젠 지혜에게선 저런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겠지? 슬퍼진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대화방에 가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통신을 접속했다. 잠시 후 초기 화면이 뜨면서 메일이 왔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편지? 나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이 없을 텐데? 누구지? 편지 읽기 버튼을 클릭했다. 보내니 강천규, 아이디 해커2048, 날짜 1999년 11월 13일 11시 30분, 편지 제목 K. 뭐야? 천규의 편지. 난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11월 13일? 그렇다면 천규가 죽기 전에 보냈다는 말인데. 그의 편지에는 아무런 내용도 쓰여 있지 않았다. 단지 동봉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난 자료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진행 과정을 바라본다. 자료의 양이 많았던 것인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어쩌면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더욱 길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 자료받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통신을 끄고 다운받은 자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글 문서 하나와 시언어 소스 파일 하나, 각기 미션 1, 미션 2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파일을 바라보며 난 생각에 잠겼다. 천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 과정들을 항상 미션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나가며 적어두곤 했다. 그래, 천규는 죽기 전에 분명 무언가를 해킹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지금 이 파일들 속에서 어쩌면 그가 죽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미션 1이라는 제목이 붙은 한글 파일을 클릭했다. 99년 11월 1일. 난 지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 일기? 천규는 일기를 쓰지 않는다. 그는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현재에 충실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써내려가는 업무일지와 비슷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난 잔뜩 긴장한 상태로 다음 줄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무차별 대입법을 실행하고 이 웃기지도 않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나의 방문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통신의 대화방을 이용한 게임과도 같은 이 사이트에 난 지금 놈을 잡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이 사이트에 천규의 글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 부분에서 끊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다. 한동안 공백이 계속되다 마지막에 가서야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이럴 수가. 이건 엄청나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 기대를 했던 만큼 커다란 실망감이 밀려왔다. 결국 그의 죽음에 관한 비밀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난 한숨을 쉬며 한글 파일에 창을 닫았다. 그리고 시언어로 된 소스 파일을 바라본다. 그 파일 역시 한글 파일처럼 손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무엇인가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그리고는 천규의 소스 파일을 링크시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행스럽게도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았고 성공적으로 실행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 정보가 담겨 있었을 법한 한글 파일은 이미 망가진 상태고 무엇일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에 쓰는 실행 파일일까? 갑자기 그의 글 중 한 가지 대목이 생각났다.
통신의 대화방을 이용한 게임과도 같은 이 사이트에 난 지금 놈을 잡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난 얼른 통신을 다시 접속하고는 대화방을 클릭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수많은 대화방이 즐비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생각과 연관이 있을 만한 그런 방제는 보이지가 않는다. 무작정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던 나는 한참 뒤에야 비로소 각기 다른 대화방의 종류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떤 종류의 대화방이라도 방이 만들어지면 번호가 붙게 마련이다. 그런데 연령별 대화방에서도 취미별 대화방에서도 그 밖에 내가 돌아다닌 다른 대화방 그 어느 곳에서도 10번 방은 보이지가 않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천규의 소스 파일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저것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키티에게 심각한 독약일지도 모르는 그 실행 파일에 마우스를 가져갔다. 만약 이것이 컴퓨터의 하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워버리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물리적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라면 그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이 내 손으로 키티를 죽이는 결과를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걱정으로 그만두기엔 호기심이 너무도 강하게 나를 유혹했다. 결국 나는 그 호기심으로 그것을 클릭했고 잠시 후 나타난 뜻밖의 결과에 탄성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럴 수가.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10번 방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 비록 만든 사람의 아이디도 성명도 그리고 방의 제목도 붙어있지 않은 이상한 방이었지만 여태까지 없었던 10번 방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다른 종류의 대화방을 들어가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천규의 소스 파일로 만들어진 이 실행 파일.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방을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열쇠였던 것이다. 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마우스를 클릭했다. 빌어먹을.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묻는 대화창만이 나의 눈에 보인다. 답답했다. 저곳으로 들어가면 금방이라도 청규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풀릴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만 있어야 하다니. 맞아! 난 그렇게 소리치며 미션 1이라는 한글 파일을 마우스로 클릭했다. 그러면 그렇지. 놀랍게도 천규의 한글 파일에는 아까 없었던 글들이 나타나 있었다. 아주 뚜렷하게 말이다. 그의 일지는 손상된 것이 아니라 미션 2의 소스 파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만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이트의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무차별 대입법의 결과 아이디는 머더, 살인자였고 비밀번호는 성경 속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666이었다. 무차별 대입법으로 쉽게 뚫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디가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단어였고 비밀번호가 똑같이 배열된 간단한 숫자였기 때문이었다. 괜한 짓을 한 것 같군. 일부러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너와 나, 누가 더 똑똑한지를. 난 그것을 읽고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아이디 안에 머더를 써넣었고 비밀번호 666을 쳤다. 그리고 엔터를 자신있게 누른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청규의 일기장에 있는 글이 나타났다. 그것은 나에게 약간의 쾌감마저 느끼게 한다. 잠시 후 환영의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동의를 구하는 말이 나왔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계속적인 진행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Y를 클릭하시고 아니라면 N을 클릭하십시오. 난 덜컥 겁이 났다.
천규의 마지막 모습이 잠시 스치듯 나의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들어가지 마, 기현아. 들어가지 마. 너도 죽어. 청규처럼 너도 죽게 된다고. 기현아, 들어가지 마. 환청이었을까? 누군가 나를 말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무서웠지만 나의 손이 저절로 마우스를 향한다. 내 머릿속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천규의 죽음에 관한 강한 호기심. 그 호기심이 공포감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알고 싶었다. 천규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천규의 죽음의 비밀을. 떨리는 손을 마우스로 가져가 Y를 누르자 갑자기 인터넷 브라우저가 작동을 하면서 검정색 바탕에 시뻘건 글씨로 머더라는 메인 타이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밑으로 경고문과 서브 메뉴가 보인다. 이 사이트를 접속하는 자여, 공포심을 이겨낸 그대의 호기심에 감탄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지나친 호기심은 당신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각오한 마음가짐이라면 난 지금부터 당신의 그러한 호기심을 풀어주려고 한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해서. 하지만 명심하라. 호기심을 풀기 위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대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위험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해커 고유명 머더, 해커 고유번호 666. 끔찍하고도 음산한 느낌이 드는 경고문. 해커 고유명 머더, 해커 고유번호 666. 이것이 천규를 죽인 그 미치광이의 정체인가? 나는 경고문 밑에 다른 사이트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축키를 바라보았다. 그 단축키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다. 피살자들의 미스터리적 죽음의 원인. 난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것을 마우스로 클릭했다. 사이트가 바뀌면서 잠시 후 수많은 서브 메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럴 수가. 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서브 메뉴의 제목인 사람들의 이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케네디 대통령에서 제임스 딘, 마릴린 먼로,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까지 여태껏 죽음의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나타나 있다. 이것이 만약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라면 천규는 실로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한 것이 되는 것이다. 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놀라움 속에서 서브 메뉴의 맨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갔을 때 난 읽기 어려운 이상한 영어 이름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CHUNGYU. 이게 뭐지? 천규? 난 영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따라하다가 너무도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천규! 그렇다. 그 이상한 영어 문자는 바로 내 친구 천규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이 이 사이트에 있다니. 천규의 죽음에 대한 글이 있다니.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것을 열면 천규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나의 머릿속에 공포감과 호기심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명심하라. 호기심을 풀기 위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자꾸만 그 경고문이 생각난다. 그러나 난 알고 싶었다. 알아야만 했다. 왜 천규가 죽었는지를.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를. 난 마음을 가다듬고 천규의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했다. 화면이 바뀌면서
흐릿하게 무언가 배경화면이 뜨기 시작한다. 배경화면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완전한 형상을 갖추었을 때 난 앉아있던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주저앉고 말았다. 나의 입으로 비명이 터져 나온다. 난 공포감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눈을 감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칠 것만 같다. 너무도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쁜 새끼, 죽일 놈, 빌어먹을 자식. 난 누구를 향한 것일지도 모르는 욕설을 퍼부었다. 나의 컴퓨터에 나타난 그 사진은 바로 천규의 얼굴이었다. 그의 집에서 끔찍하게 죽어있던 그 악마와도 같은 천규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시뻘건 눈이 모니터를 통해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때의 공포가 다시 한번 날 감싼다. 견딜 수가 없었다. 미칠 것만 같았다. 컴퓨터를 꺼버리고 싶었지만 내 머릿속 호기심은 그런 나의 행동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억지로 얼굴을 들어 모니터 속 천규의 얼굴을 바라보게 했다. 잠시 후 천규의 끔찍한 얼굴을 배경으로 갑자기 1:1 대화창이 떴다. 그곳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당신은 천규님의 죽음을 알고 싶습니까?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천규님의 죽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면 Y를 누르십시오. 공포감으로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나의 손이 멋대로 컴퓨터의 자판으로 올라가며 Y를 누르고야 만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공포는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나의 호기심이 결국 Y 버튼을 눌러버리고 만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천규님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행운이 있기를. 1:1 대화창이 사라지고 통신의 접속이 저절로 해지되었다. 나의 등은 온통 식은땀으로 젖고 몸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만 거지? 난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일어설 생각도 하지 못했다. 천규의 시뻘건 눈이 모니터에서 아직도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